assistant lab with the Mad Hatter that you know.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재영입니다. 제가 알파7 S3를 샀는데요, 알파7 S3에 대해서 이게 500만원이나 하는데 이 알파7 S3가 이 500만원 값어치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소비를 할 때, 이걸 사실 때 이 가격을 주고 사는 게 맞는 건지 실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오디오 리코딩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정말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구하기가 힘들었고, 소니코리아에서 예판도 진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갑자기 출시를 해버려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알파7 S3를 산 사람 중에 제가 59번째더라고요 정말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이 알파7 S3 리뷰라기보다는 이 카메라죠. 지금 알파 6400으로 찍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무려 이 카메라가 480만원이에요 정말 비싼 카메라잖아요. 480만원이란 가격이 합당한지를 얘기할 거고요, 기기적인 측면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알파7 S3를 판매하는 소니코리아의 태도입니다. 기기적인 얘기는 아니기도 하고 한국 소니 매장에게만 해당되는 일일 수 있지만 이 일은 상당히 소니 팬들 분한테 이슈가 됐던 상황이었고, 또 하나의 사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사실 이번 알파7 S3가 7월 29일날 발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보자마자 정말 다들 사고 싶다 이렇게 느낄 만한 스펙이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고, 언제 이거를 판매하나 소니코리아 매장만 매일매일 들어가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압구정 소니 매장에 출시가 되었을 때 이제 판매자분들이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출시가 됐다고. 그렇게 돼서 소니 팬분들이 알게 되었고, 알지 못했던 소니 팬분들, 카메라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급하게 구해보려고 했으나 이제 빠르게 매진되어 버렸죠. 상당히 소니 팬분들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커뮤니티 분위기 또한 엄청 험악했는데요, 카메라를 기다린 입장에서 황당스러웠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죠. 사실 카메라 시장의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판매 전략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480만원이나 하는 카메라를 기다리는 팬들을 배려하지 않고 갑자기 판매를 진행하거나 이런 행위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구매 욕구를 사실 많이 저하를 시켰고, 커뮤니티에서도 그냥 캐논으로 갈아타야겠다 이런 반응들도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 이제는 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사용을 9일 정도 해봤는데 이 카메라는 이 값어치를 충분히 합니다. 기기만 봤을 때 미러리스에 이 정도의 화질과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완벽에 근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기존 알파 시리즈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들을 정말 많이 보완을 많이 했어요. 뭐 좋은 스펙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리뷰들을 통해서 아실 테고, 이 카메라가 이 가격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전 버전들 알파 시리즈들의 약점을 보완한 점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화질의 차이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화질의 차이는 기존 모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로그로 촬영을 했을 때 색들이 좀 무너지고 노이즈 때문에 약간 무너지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사실 노이즈 문제를 많이 개선을 하면서 그런 색이 무너지는 느낌을 많이 없앴어요. 제가 색을 잘 만지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알파7 S3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쉽게 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0비트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기존 알파 시리즈들이 슬로우 모션을 사용하기 주저됐던 게 사실 풀 HD의 화질이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FHD 화질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제 뭐 물론 4K도 슬로우 모션을 이제 지원하게 되었지만 슬로우 모션을 거는데 전혀 주저함도 없고 FHD로 찍는 데에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I will never leave you when I'm in 8비트와 10비트의 차이를 느껴지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네, 많이 느껴집니다. 사실 컬러를 만지시는 분들에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10비트의 영상을 색으로 만져보면 색을 조정하는데 편하다고 상당히 많이 느껴져요. 또 색깔이 깨지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고요. 색의 분리가 상당히 쉬워졌고 세츄레이션과 바이브런스를 이제 조정을 할 때 다른 색들과 조화롭게 조정이 되는 거를 제가 직접 색 보정을 하면서 느꼈어요. 원래 로그로 촬영을 할 때 다른 모델들은 플러스 2.0이나 플러스 1.5로 촬영을 했어야 했어요. 노이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사라지면서 노출값을 자유롭게 바꿔도 노이즈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I'll live long day. 말씀드린 스펙으로도 뭐 비싼 카메라가 될 수 있겠지만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진 않아요. 왜냐면 좋은 카메라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4K 120fps가 모든 걸 해결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던 게 이 오토포커스와 발열 없는 무제한 촬영인데요. 기존 알파 시리즈 카메라들에 비해 상당히 상향되었고 캐논 카메라들의 거의 견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오토포커스, 다른 시네마 카메라들이나 뭐 파나소닉 카메라들은 캐논은 제외를 하고 놀라운 화질을 보여주긴 하지만 오토포커스 기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사용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 알파7S3의 오토포커스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알파 6400과의 간단한 오토포커싱 비교를 해봤어요. 롤링 셔터도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되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파 6600하고 6400은 6400은 플립 스크린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 마이크 알죠? 마이크가 여기 끼우게 되면 이게 플립 스크린이 안 보여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더 이상 플립 스크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 문수연님. 이거는 저 짜라란. 이거 도대체 이걸 왜 안 넣어준? 이제 모니터를 연결을 했을 때 리얼타임 트래킹이 되지가 않았어요. 알파 7 S3는 모니터를 연결해도 리얼타임 트래킹이라는 게 되거든요. 알파 6400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 촬영을 하게 되면 리얼타임 트래킹이 되지 않아요. 이게 불편한데 알파 7 S3에서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My home was a night. 소니에서 새로 출시한 이제 CF 카드도 사야 되고 V90 이상의 SD 카드가 필요한데요. 사실 4K 120fps, FHD 240fps를 무리 없이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무조건 사야 돼요. 50만 원이 훌쩍 넘는 거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480만 원 더하기 50만 원, 뭐 530만 원 정도 더 투자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만 사면 되는가?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 컴퓨터가 상당히 좋은 컴퓨터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의 알파 7 S3의 영상들을 힘이 부쳐 하더라고요. 컴퓨터까지 스펙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돈이 한 600~700은 깨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소니의 색감이 이번에 얼마나 발전되었을까가 이번에 화두였기도 했죠. 소니의 색감이 다른 카메라들에 비해 색감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이번 알파 7 S3의 컬러 사이언스가 좋아졌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뭐 진짜 막눈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이 색감에 너무 색감에 만족하고 색감도 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커뮤니티에서 많은 촬영 감독님들이 소니가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견해를 많이 보여줬어요. 오가닉한 색감을 보여주기는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 돈값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려고, 이 카메라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은 실망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색감 때문에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4K 120fps, FHD 240fps 등을 딱 봤을 때는 정말 감도, 10비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러리스 끝판왕이라 불릴만 합니다. 정말 5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또 파나소닉이나 다른 시네마 카메라들에 비해서, 캐논 이런 카메라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색감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차가 조금 있긴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색감 같은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알파7 S3 알파7 S3를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입문자들을 위한 걸 다시 찍어볼 거예요. 입문자들을 위한 렌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